전광훈 일당이 광장에 모여 국민의힘을 접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위 19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며 공분을 샀는데요. 최근 건설 자재값 폭등으로 재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예정됐던 명성교회 김하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전광훈 측이 지난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을 비롯해 수많은 망언을 내뱉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 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 당을 접수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측이 지난 11년 광화문 국민대회입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연사들은 너도 나도 문재인 이재명 구속을 외쳤습니다. 그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차지하자는 신의 한수 신의식 대표도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에 국민의힘이 그지 같은 새끼들이 와갖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만이 지지율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겠어요. 이 자리에 국민의힘 한 명도 안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 사람이 당대표다. 그럼 우리가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전 씨 측은 이전에도 정치 야욕을 나타내며 많은 당을 창당한 바 있기에 이번 발언 역시 우습게 듣고 넘길 일만은 아닙니다. 한편 이번 집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극우 여성단체인 엄마부대 회원들은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가짜 반일파라고 소리치며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어디서 저 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은 일본 순사가 데리고 갔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가만 놔뒀냐 그 말이요. 나 말은 아니 강주에 이빈 소년을 놔두고 뭐단지 담양 골짜기에 있는 그 할매를 잡아갖고 위안부를 만들었냐고. 이 가짜 반일파들을 모두 구속해야 합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지난달 6일 장위 19역 재개발조합 측은 임시 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와의 합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최근 건설 자재값 폭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재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정필 기자입니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15일 교인들을 상대로 명도 집행을 방해해 결국 장위 10동 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합의금 약 500억 원을 받아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요. 최근 들어 몇몇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이은 공사비 상승과 쌓여가는 이자 부담으로 장위 19역 재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로 부동산 시장에 역대급 침체가 찾아오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에서도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역세권도, 한강권도 아닌 장위 19역 재개발이 과연 계획대로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날로 상승하는 공사비와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우려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재작년과 작년 수주했던 사업들이 공사 원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공사비 재협상에 들어간 곳이 많으며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곳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위 19역의 경우는 보상금 500억 원도 지불해야 하고 그동안 협상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이자 부담까지 떠안아야 해 조합원들의 부담액은 지금 당장 공사에 돌입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장위 19역 재개발 조합이 1년 동안 납부하는 이자는 200억 원에 달하는데 날로 오르는 금리로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서정필입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인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항소심 선고가 오는 27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1월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서울 동부지법은 김하나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교단 헌법은 개별 교회가 준수해야 하는 최고 규범이라며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교단 총회 재판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총회에서 수수반을 만들어 통과시켰더라도 헌법이 우선이라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많은 이가 이번 항소심 선고 역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 중입니다. 국가법원은 법으로 판단하기 예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내가 판사라면 예전에 종교단체가 그냥 법을 함부로 잡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못하도록 세기를 방한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 국가법원 판사들은 뭐 나보다 더 법을 더 잘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서 좋은 판결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한편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지난 107회 총회에서 노골적으로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참석한 총대들은 7개 노회가 올린 제104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반려시켰는가 하면 신입 총회장이 된 이순창 목사는 제104회기 수습안은 그때도 유효하고 어제도 앞으로도 유효하다며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총회장은 총대님들의 안을 가장 존중합니다. 총대님들이 결의해 놓은 그 조항 104회기는 그때도 유효하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다 끝난 사건이라고 총대님들께서 결정해 주셨기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으면 좋겠다.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지도를 받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판결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